김민재 우파 최악 조합. 1-2토가 대체한다. 최고 활약에도 또 호평, 볼간수 못해. 패스도 별로. 김민재, 28, 가 바이어 레버쿠젠과 라이벌전을 앞두고 독일 매체의 호평을 받았다. 바이에른 뮌헨은 29일 한국 시간 오전 1시 30분 독일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레버쿠젠과 2024에서 2025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5라운드 홈 경기를 펼친다. 레버쿠젠은 지난 시즌 뮌헨의 리그 12연패를 저지한 팀이다. 분데스리가 최초로 무패 우승 신화를 달성했고 이번 시즌도 뮌헨과 양강체제를 구축할 것이 예상된다. 미리 보는 결승전을 앞두고 독일 유력 매체 키커는 양팀의 포지션별 전력을 비교했다. 매체는 명가 뮌헨이 반격을 원한다. 지난 시즌 뮌헨의 12년 연속 리그 우승이 레버쿠젠에 의해 깨지면서 독일 축구 서열이 흔들렸다며 올 시즌엔 누가 더 우위에 있을까? 라고 물음을 던졌다. 키커는 센터백 부문에서 김민재와 다요 우파메카노의 뮌헨보다 조나단 타, 에드몽 탑소바, 피에로 인카피에로 구성된 레버쿠젠의 3백이 더 우위에 있다고 평했다. 매체는 뱅센 콤파니 감독은 수비 라인을 높이면서 빠른 선수를 원한다. 에릭 다이어 대신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를 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볼프스부르크와 개막전에서 김민재 우파메카노 듀오의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 지난 시즌 뮌헨의 가장 약한 센터백 조합이라는 의심을 확인시켜준 경기였다. 이 조합이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다가오는 경기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라고 전했다. 김민재를 향해 호평도 쏟았다. 매체는 김민재는 패스 퀄리티와 볼간수 능력이 떨어진다. 우파메카노는 실력 좋고 안정적인 파트너가 있어야 한다. 중족골 부상에서 회복 중인 신입생 이토 히로키가 대체 선수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반면 레버쿠젠의 3톱은 호평했다. 타는 독일 최고의 수비수이자 확실한 수비 리더다. 탑소바도 리그 최고의 게임 오프너로 인정받고 있다. 인카피에는 꾸준함의 대명사다. 라며 우파메카노 같은 탑급 레벨의 선수가 항상 흔들리는 뮌헨보다 레버쿠젠 3백의 호흡이 더욱 훌륭하다고 전했다. 키커가 지적했듯 김민재는 지난 개막전에서 실점으로 이어지는 큰 실수를 저지른 바 있다. 1에서 1로 팽팽히 맞선 후반 10분 김민재는 상대 압박을 피해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하려다 볼을 빼앗겼고 이는 실점으로 이어졌다. 당시 김민재는 전반에만 12개 패스미스를 하는 등 패스 성공률 79%, 76분의 60에 그쳤다. 평소 높은 패스 성공률과 안정감을 자랑하는 김민재에게 보기 힘든 모습이었다. 하지만 김민재는 이후 2번의 실수는 없었다. 개막전 다음 2라운드 프라이부르크전에서는 깔끔한 무실점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풀타임을 뛰며 걷어내기 5회, 공중볼 경합 승리 5회 등 안정적인 수비와 패스 성공률은 95%, 121분의 115에 달했다. 이날 경기 기장 많이 패스를 성공한 선수도 김민재, 115회였다. 직전 4라운드 브레멘전에서도 철벽 수비를 과시했다. 풀타임을 소화하며 공중볼 경합 성공 5회, 태클 2회 성공 등을 올렸다. 두 기록 모두 성공률 100%였다. 또 가로채기 3회, 걷어내기 2회뿐 아니라 패스 성공률도 92%로 높았다. 김민재는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이 뽑은 분데스리가 4라운드 2주의 팀에도 선정됐다. 2. 문제는 역시 투엘인가? 김민재, 키미히, 우파메카노. 나란히 미친 활약 오른쪽 화살표. 콤파니가 모두를 강하게 만들었다. 지난 시즌 투엘의 지휘 아해 최악의 컨디션을 보였던 김민재, 키미히, 우파메카노가 나란히 분데스리가 최고의 선수들로 탈바꿈했다. 독일 매체 아벤트 차이퉁은 30일 한국 시간 콤파니는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를 주전으로 낙점했고 더 리흐트를 매각하고 다이어는 벤치에서 지켜봐야 했다. 지금까지의 결과는 콤파니가 옳다는 것을 보여준다 라고 보도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29일 한국 시간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4-25 시즌 분데스리가 5라운드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 1에서 1무승부를 기록했다. 이 경기에서 김민재, 우파메카노, 키미히는 나란히 선발 출전했다.
김민재는 이 경기에서도 나폴리 시절의 수비력을 보여줬다. 특유의 예측 수비와 함께 빠른 스피드로 공간 커버를 했으며 빌드업에서도 흠잡을 곳이 없었다. 김민재는 튀어나가야 할 때와 아닐 때의 구분을 완벽하게 했으며 레버쿠젠 공격수들을 꽁꽁 묶었다. 김민재는 이 경기에서 92%의 패스 성공률, 14번이 공격 지역 패스, 3번이 가로채기, 7번이 리커버리, 75%의 지상 볼 경합 성공률, 50%의 공중 볼 경합 성공률을 보여주며 평점 7.5점을 기록했다. 경기 후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듀오에 대한 칭찬이 넘쳐났다. 얀 크리스티안 드레센 CEO는 민재와 우파는 훌륭한 경기를 펼쳤다. 우리 중앙 수비진이 정말 훌륭했다. 우선 두 사람 모두 행복하다. 둘 다 확실히 경기에 훌륭하게 임하고 있다. 지난 시즌에는 비판이 있었고 확실히 몇몇 경기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민재가 한국 여행을 마치고 새로운 자신감을 가지고 돌아온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라고 밝혔다. 드레스는 이어서 그는 감독의 신뢰를 얻었고 감독 또한 여론에 대항하여 두 사람을 그가 가장 좋아하는 듀오로 배치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들이 점점 더 즐겁게 플레이하고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답다 라고 덧붙였다. 스포츠 디렉터 크리스토프 프로인트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극도로 타이트하고 극도로 격정적인 경기를 한다. 그들을 보는 것은 정말 즐겁다 라고 말했다. 투엘 감독 시절 같이 부진에 빠졌었던 키미이도 동시에 살아나며 그들의 발전에 대해 설명했다. 키미이는 지난 몇 주 동안 두 사람이 해온 플레이는 잔혹하다. 그들은 자신의 골문 앞에서 60m나 되는 엄청난 공간을 커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믿을 수 없을 만큼의 뛰어난 능력이 있어야 한다. 라고 칭찬했다. 키미이는 이어서 콤파니는 둘 모두를 강하게 만들었다. 팀 내에서도 강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모든 것을 갖고 있으며 둘 다 정말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덧붙였다. 첫 번째 고비를 넘긴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의 두 번째 고비를 기다리고 있다. 미네는 아스톤 빌라,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슈투트가르트 및 FC 바르셀로나를 만날 예정이다. 이 경기들에서도 성공적으로 막는다면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고 볼 수 있다. 3. 맥과이어와 차이가 없잖아. 메뉴 전설. 김민재에게 주전 밀린 새 수비수 향해 혹평. 김민재 28. 바이에른 뮌헨에게 밀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메뉴로 이적해야 했던 마테이스 더 리흐트 25가 혹평을 받았다. 메뉴 전설 폴 스콜스 50는 1일 한국 시간 글로벌 매체 슈퍼스포츠와 인터뷰에서 더 리흐트에 대해 선수를 영입할 때는 이미 있는 선수보다 훨씬 더 뛰어나길 기대한다 면서 더 리흐트가 해리 맥과이어를 대체했다지만 큰 차이가 있는 선수로 보이지 않는다 고 혹평했다. 더 리흐트는 지난 2022년 여름 유벤투스에서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 주전 자리를 꿰찼다. 하지만 김민재가 합류한 2023에서 2024 시즌 전반기 벤치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부상과 더불어 김민재 다요 우파메카노 듀오에게 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리흐트는 후반기 들어 다시 토마스 투엘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의 실수가 잦아지는 사이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토트넘에서 합류한 에릭 다이어와 호흡하면서 다시 주전 자리를 잡았다. 투엘 감독이 떠나고 뱅상 콤파니 감독이 부임하면서 더 리흐트는 이적을 결심했다. 콤파니 감독이 공격적이면서도 스피드를 지닌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를 선호했기 때문이다. 결국 더 리흐트는 바이에른 뮌헨을 떠나 맨유로 옮겼다. 아약스 시절 사령탑이던 에릭 텐 하흐 감독에 대한 믿음도 있었다. 텐 하흐 감독도 지난 시즌 심각하게 드러난 수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리흐트가 필요했다. 그럼에도 맨유의 수비는 나아지지 않았다. 더구나 홈구장인 올드 트래포드에서 가진 리버풀전과 토트넘전에서 잇따라 0에서 3참패 수모를 겪었다. 특히 토트넘에서 보여준 더 리흐트의 수비는 더욱 아쉬움이 컸다는 평가다. 스콜스는 더 리흐트가 맥과이어보다 업그레이드된 선수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고 단호하게 말해 더 리으티에 대한 혹평을 거두지 않았다.